안녕하세요. 월간식 가게 정호연입니다. 예, 성철수입니다. 네,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처음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이제 네. 멤버 네. 임무가 됐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새해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생산 이번 달에는 어떤 것을 2월 10일이 사업자 현황 신고잖아요. 그렇죠. 네. 2월 10일 날 사업장이시고.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야 2월 10일 네. 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신고하지만 2월 달 설명한 것보다는 1월 달에 그렇죠. 설명 그렇죠. 드리는 게 낫겠네요. 그렇죠. 미리 준비도 하고. 네.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뭔가요?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 금액과 그리고 매입 시 받은 세금 계산서, 계산서 등을 이제 신고하는 거죠.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. 네, 예. 신고하는 건데 우리가 뭐 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5월에, 6월에 세금을 납부하니까 네. 굉장히 뭔가 또 커 보이고 그러는데 이 면세 사업장은 세금은 없잖아요. 지금 당장 돈 안 네, 나니까. 돈 안 나가니까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렇더라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신고입니다. 네. 소득세와 결과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나 같은 내용이니까. 네,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신고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. 사업장 네. 현황 신고서, 그다음에 수익금액 검토표, 그다음에 검토 부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외에도 세금 계산서, 합계표, 계산서 합계표가 함께 첨부 서류로. 신고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은 요 세 가지 서류만 보는데 네, 원장이 뭐 그 신경 안 쓰셔도 세무서 사무실에서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요거 이제 뒤에다가 합계표들. 합계표 딱 첨부해서 네. 예, 같이 신고하기 때문에 네. 그러면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서부터 살펴볼 텐데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수익금액 명세, 결국 총 매출 금액인데 그래서 총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예. 맞고 수익금액 제외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익금액인데 결제 수단이 어떻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 총 수익금액에서 신용카드는 얼마, 현금 영수증은 얼마, 그리고 기타 매출은 얼마냐. 요거 두 개 나머지 그렇죠. 기타 예. 매출은 결과적으로 공단 보험 진료에 있어서 공단 부담금 그리고 공단부담금, 10만 원 이하의 현금. 현금이 되겠죠. 예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. 예. 적격증빙 수취 금액.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때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예.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이런 거 받잖아요. 그래서 예. 그 총 그러한 그 영수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. 이 라는 수입을 거거든요.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.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네. 뭘 받고 음. 증빙을 어떤 걸 받고 샀냐. 네, 그런 예. 것들인데요. 우리가 이제 판관비는 우리가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을 제외한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판관비에 그리고 이제 자산 매입액, 자산 매입. 우리가 뭐 체어를 산다든가 엑스레이를 엑스레이를 산다든가 예. 자산 매입액을 결과적으로 판관비와 자산 매입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예. 근데 여기 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있죠. 받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국가의 거래 같은 것들. 그러니까 뭐 인건비, 사대보험료. 그렇죠. 뭐 세금과 예. 공가, 뭐 국민연 같은 거. 예.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. 감가상각비. 어? 그 서류상 우처리해야 예, 되는 그렇죠. 거니까. 이런 서류들이 없으니까요. 네.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한 총 금액 음. 이제 A라고 놓을게요. 그리고 나서 이 적격 증빙 수취 금액 이걸 B라고 놓는다라면 A에서 이제 B를 빼고 이제 C 금액이 나오겠죠. 네. 결국 이 C가 얼마냐? 가령 뭐 1억 이상이다. 1억 이상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금액이 1억 이상이라는 거죠. 그죠? 미스테리한 거네요. 예. 근데 이제 물론 뭐 3만 원 이하의 경비들은 이제 뭐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계좌 이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말씀드린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약간 거죠. 좀 의심스러울 여지가 있잖아요. 이렇게 신고가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
뭐 10월, 11월쯤에 사후 검증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. 그러니 이런 금액을 잘 파악해서 신고가 돼야 되는데요. 핵심으로 볼 것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항목이에요. 아, 결과적으로 우리가 합계표가 이번 신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금액이 그렇죠. 일치하고요. 그렇죠. 네, 상대방이 이건 또 틀릴 수가 있는 없죠. 거래고 예, 틀릴 수가 없죠. 다 일일이 우리 부가세 신고하면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잖아요. 내가 그렇죠. 매입이 있으면 상대방은 매출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예. 하지만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상대방이 있는 물론 상대방은 있지만 일일이 구체적으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렵죠. 그렇죠. 우리가 신고를 하면 반영이 되는 거고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실무적으로 그 회계 세무 프로그램상 우리가 과세사업자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자동으로 불려가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이 신용카드는 네, 이거는, 신용카드 현금 예. 영수증은 자동으로 불려가지는 않아요. 그래서 경비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상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고 일부 찍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예. 그리고 한 가지는 세금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이 나머지 경비들 그 뭐 좀 작은 금액들은 소득세 때 하자.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죠. 그렇게 됐을 때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석에서 C가 커질 수 있다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려보면 물론 손익계산서도 분석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업장 해량신고 이거 분석해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2월 10일 날 적당하게 대충 신고해놓고 네. 5월 달에 정확하게 신고하려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친다. 네. 이 말씀 네. 네.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야 된다. 네. 이 말씀 드린 거고 수임동의 해놓으면 우리 치과에 이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 금액을 세무서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. 실시간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신용카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원장님이 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무사님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한 그렇죠.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.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신고를 못 해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5월 달에 아마 이제 원장님도 뭐 내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이 동영상 보신 분 중에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세무사 사무실은 뭐 5월이나 6월 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기장을 하더라.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그때 가서 알 거 아닙니까? 기장해보고 비용 적으면 그렇죠. 원장님 신용카드 뭐 사용한 거 안 준 거 있으면 주세요. 그럼 그때 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미 사업장 현금 신고서는 끝났고 빠이빠이 이미 끝난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세무사님 계시는데,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진명에다 기장 맡기시라는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장을 이왕 맡기실 거면 같은 돈 내고 기장을 이왕 맡기실 거면 그때 기장해주는 쉽게 말해서 오늘 현재 1월 뭐 초 현재 이걸 정확하게 이 금액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하시는 게 좋겠다.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네,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. 마지막으로 뭐 기본 경비인데 연간 금액이요. 이거는 뭐 판관비 플러스 뭐 영업의 비용들 다 합쳐서 연간으로 발생한 모든 경비의 합계가 얼마냐.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주요 경비, 네, 기타 재경비. 네,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매입액에는 임플란트 브라켓 등은 들어가지만 기공료는 들어가지 않는다. 기공료 포함되지 않는다. 네, 기공료는 수수료죠.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경비가 들어간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. 표준 손익계산서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5월 달에. 들어가는 서류인데 이 표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장 신고서 간의 어떤 내용을 시계 파악해서 딱 맞아야 되는 거, 숫자가 맞아야 되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연동지어서 파악을 한다.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신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매출액, 비용, 비용 내역 네.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. 그렇죠. 아까 전에 이제 그 현황 신고서상의 연간 금액이 있었어요. 연간 그거 금액. 네, 그렇죠. 그럼 연간 금액이 뭐냐면 결국엔
이 판관비 플러스 그 다음 장 이거죠. 영업의 비용. 예. 예. 요 금액을 더한 게 앞서서 그 연간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주요 그 재료,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치료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으로 구분해서 기초 재고가 얼마인지, 단기에 얼마를 샀는지, 그리고 사용해서 차기로 넘어간 재고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준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해랑 신고서에 나와 있는 수익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는 이제 결제 수단별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보험이냐 비보험이냐, 네네네. 예, 의료 보호냐, 네.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으로 네. 예, 이제 바라본 거고 음, 그리고 또 매입비 같은 경우도 아까는 이제 금액을 갖다가 뭘로 샀느냐, 네. 세금 계산서 받고 샀냐, 계산서 받고 샀냐, 카드로 샀냐 음, 이 내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비에 예, 대해서 의약품이냐, 의료 소모품이냐 음, 예, 이렇게 이제 그 금액이 구분을-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라고 알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취제 취급량인데 사실 이 란이 쓰면 좋은데 사실 일일이 쓰기가 참 번거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의과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특히나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. 이게 크지가 않고 음. 또 보면은 과거에 또 이거 갖고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쓰시면 좋고 안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.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보험 수익 금액 검토표에서 이제 비보험 수익 금액을 기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적게 돼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드 순으로 01번부터 09번까지가 있는데요. 01번부터 임플란트부터 이제 교정까지가 있는데 이 뭐 코드에 국세청 코드에 없는 것들은 이제 원장님들이 기타로 해서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고요. 딱히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맞춰서 하는 게 뭐 좋겠죠.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 상담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수가 고려해서 저희가 원장님과 상의해서 이제 기입을 하는데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를 않더라도 임플란트나 교정 같은 큰 금액들은 적고 나머지들은 뭐 보철이라든가 이렇게 합쳐서 적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이제 주요 제도로죠. 결국 임플란트, 브라켓, 골드. 그리고 치과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진료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. 뭐 경험칙상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기입한 금액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큰 문제라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못 기입했을 때는 나중에 뭐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사실 제가 원장님이라도 이거 정확하게 다 하기가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만 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안에서 다른 진료과에 다 했는데 차트를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이거 정확히 한다는 건 사실 실무적으로 좀 쉽지 않죠. 하지만 최대한 실제와 근접하게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있다. 만드는 게 아니라 기입할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로. 근데 이제 원장님들도 뭐 그 1월달에 바쁜데 그거 앉아갖고 일일이 또 하고 앉을 수도 없고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또 원장님 나름대로는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가령 뭐 임플란트만 그 납입하는 업체, 취급하는 업체에서 매입량이 뭐 얼마인데 이게 매입 금액을 이제 뭐 그게 가령 뭐 5천만 원인데 매입 금액을 뭐 2천으로 적었다. 뭐 그러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정확하게 하되 최대한 근접해서 실제와 부합하게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작성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. 그렇죠.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좀 뭐 바쁘니까 대충 뭐 이렇게 매입 뭐 또 대충 아시니까 매입 딱 보고 뭐
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컨펌 받고 세무사 사무실에 딱 신고해주면 좋은데 또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책임지기 싫잖아요. 그 원장님한테 이것도 다 숫자 보내주면서 다 적어달라고 한단 말이죠. 그렇죠?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럼 적어달라고 하면 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다 차트 끄집어 내가지고 다 세고 앉아있냐 말이죠. 세고 앉아있으면 이제 또 보면 한 일주일 걸려서 뭐 이게 작성하고.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코드별 비율 전체 매출 대비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, 그 다음에 기본 수가는 뭐 개개인마다 뭐 좀 높게 깎아줬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평균적인 일반적인 수가 요 정도만 파악해도 실제와 어느 정도 근접하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요거는 꼭 이제 신고 전에 담당 세무사님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하시는 게 좋다. 까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. 이 동영상을 보는 시점이 1월 한 10일 초 초 되겠죠. 이렇게 네. 아마 10일 이전에 네. 보시게 될 건데 그럼 이 동영상 보신 원장님들 당장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매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. 아 매입 비용. 예, 경비가 크니까요. 오. 1월 10일까지가 12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.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그리고 한번, 쉽게 말해서 이제 기공료. 네. 예. 네. 기공료. 그거를 네, 제일 중요하죠. 네. 파악을 뭐 해보셔야겠죠. 네. 오늘 또 뭐 좋은 이야기. 네. 신년 들어서 첫 그 촬영인데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개정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, 개정세법. 네. 좋죠. 네. 뭐 여러 가지 좀 바뀐 사항들이 있으니까요. 네. 다음 달에는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